지난 7화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주가람 감독과 베이지의 화해였습니다. 가람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두 사람의 오래된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풀리게 되죠. 그동안 베이지는 가람을 향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나버린 가람. 그날 이후 그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은 외부의 경쟁과 소문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진실만이 드러나는 중립적인 무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고르는 가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강인한 지도자의 것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한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베이지는 처음으로 그의 진심과 마주합니다. 그날 왜 나를 떠난 거예요? 베이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그 질문은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둔 상처의 절규였습니다. 가람은 눈을 감았다 뜨며 힘겹게 말합니다.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약해서 널 지켜줄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제야 베이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건 버림이 아니라 가람의 아픔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이지가 다가와 가람을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대와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갈등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오해로 멀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동료로 거듭나는 순간. 그리고 이지라는 인물이 과거의 라이벌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성장하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화해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토대가 될 만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8화의 핵심은 패배 속에서 찾아낸 성장이었습니다. 한양 최고 럭비부는 대통령기에서 강력한 라이벌 대상고를 상대로 싸우지만 결국 아슬아슬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패배일 뿐이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경기 중 드러난 것은 바로 문웅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과거 큰 부상을 입게 했던 태클의 기억, 그것이 그를 경기 내내 짓눌렀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문웅은 몸을 던지지 못하고 멈칫합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팀은 패배했고 선수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라마는 특별해집니다. 보통의 스포츠 이야기가 승리를 통해 성장을 보여준다면 이 이야기는 패배를 통해 성장을 보여줍니다. 문웅의 약점은 드러났고 팀은 그 약점을 함께 안아주기로 결심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극복하자. 선수들과 감독 모두가 합심해 그의 상처를 치유하려 합니다. 패배가 만들어낸 건 좌절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연대였습니다. 팀은 더 이상 승리를 위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보듬고 함께 극복해가는 정서적 공동체로 변모한 것이죠. 이 역설적인 서사 구조는 단순한 승리보다 훨씬 강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럭비부의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축은 서우진의 서사였습니다. 사격부에서 우진은 전낙균 감독의 압박과 맞서야 했습니다. 전낙균은 부정한 특채를 시도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 모습은 단순한 한 악역 캐릭터가 아니라 스포츠계를 잠식한 시스템적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에서 그는 끝내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원칙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길은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가람을 감싸며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그녀는 이번엔 우진의 곁에 서서 그를 지켜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해 우진을 구해내는 이지. 그녀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의 수호자로 자리 잡습니다. 시청자들 또한 이 장면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뒤통수를 몇 대는 때려야 울분이 풀릴 것 같다. 이 감정은 단순한 캐릭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었습니다. 우진과 이지의 연대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정의와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전국체전으로 옮겨갑니다. 한국 최고 럭비부는 예선에서부터 8강까지 거침없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고 선수들은 각자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강전 다시 한번 마주하는 대상고. 지난 패배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문웅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오히려 그 기억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문웅은 몸을 던져 강력한 태클을 성공시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그의 성장과 극복의 증거였습니다. 관중석은 열광했고 팀원들은 환호했습니다. 문웅의 활약은 단순히 점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난 패배로부터 모두가 기다려온 카타르시스적 승리를 완성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스포츠의 긴장감 속에서도 드라마는 관객에게 숨쉴 틈을 줍니다. 바로 하이틴 로맨스의 시작이죠. 서우진과 윤성준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훈련장에서의 작은 대화, 경기 후 함께 걷는 짧은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승리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스포츠 드라마 속 잠깐의 로맨스는 단순한 플롯 장치가 아니라
인물들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성준과의 관계는 사격 감독과의 갈등에서 우진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성장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는 긴장과 눈물 사이에서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숨결 같은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낙균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이번엔 나설련을 대한체대에 특채로 추천하려는 시도였죠. 서우진과 전낙균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우진은 다시 한번 정의를 지켜내야 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지가 곁에서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합니다. 단순히 위기에서 구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감독의 부정을 파헤치고 드러내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한편 럭비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람이 경기 중 또다시 쓰러진 것입니다. 선수들은 경악했고 경기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쓰러짐은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웅의 아버지 문철영. 과거 국가대표였던 그는 은퇴 후 세상과 단절했지만 이번엔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람의 위기와 문웅의 가족 서사가 한데 얽히며 이야기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문철영은 어떤 지도 철학을 보여줄까? 과연 럭비부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 모든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드라마는 10화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던져진 건 단 하나의 메시지. 그가 쓰러진 순간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패배 속에서 배우는 성장, 정의를 지키는 투쟁,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 그리고 이제 문웅의 아버지 문철영까지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된다. 트라이. 다음 화는 더 뜨겁게 이어집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